미국 대표 지수형 ETF S&P 500은 스파이, 나스닥 100은 QQQ가 있죠.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를 해외 직구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방금 언급드린 ETF를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또 다른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ETF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 ETF로 해외 ETF 투자를 처음 시작해 보시려는 분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한 주당 가격입니다. 국내 ETF들 10,000원 남짓인데 반해서 미국 대표 지수형 ETF들은 한 주당 가격이 $500에 육박하죠. 2021년 12월 28일 종가이고요. 여기다가 $1 환율 1,150원을 임의로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해 본 건데요. 50만 원을 훌쩍 넘어가죠. 그나마 QQQ 나스닥 100 ETF가 46만 원으로 50만 원 아래입니다. 한 주 가격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첫 번째는 상장한 지 오래됐습니다. QQQ는요, 무려 1999년 3월 10일에 상장한 ETF니까 나스닥 100의 지난 22년간의 희노애락을 그동안의 상승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ETF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2000년 3월 20일 한 주를 두 개로 쪼개는 대신 한 주당 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조정하는 액면 분할을 실시한 뒤로는요, 20여 년 동안 그 액면 분할조차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ETF죠. 나스닥 3배 레버리지 ETF인 TQQQ는 여기 S라고 적혀있는 박스가 찍힌 곳이요, 바로 액면 분할을 실시한 때인데요. 지난 10년간 무려 6번이나 액면 분할을 실시를 했습니다. 액면 분할을 단 한 번 실시했던 QQQ와 비교하면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죠. QQQ를 비롯해서 스파이, IBB 그리고 VOO 역시나 상장 후에 주가도 많이 올랐고 TQQQ와 같이 액면 분할을 빈번하게 실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주당 가격이 이렇게 $500 부근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해외 ETF도 소수점 거래가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해외 ETF 최소 거래 단위가 한 주이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인 건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 주를 매수하려면 최소 50만 원이 필요하니까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해 보려는 사회 초년생들한테는 적립식으로 들어가기에도 조금은 부담이 되는 가격입니다. 투자 규모를 좀 크게 가져가시는 분들, 그래서 주당 50만 원 가격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은 분들에게도 이 한 주당 가격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주식을 사서 무조건 홀딩하는 것이 아니라요, 시장 상황에 따라 비중을 줄이고 늘리고 유연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절을 하실 텐데 한 주당 가격이 낮으면 이 비중 조절을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 수가 있죠. 예시를 하나 만들어 본 건데요. A와 B 두 경우 모두 투자 금액이 1,00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A는 한 주당 가격이 50만 원인 ETF를 20주를 샀고요. B 같은 경우는 한 주당 가격이 5만 원인 ETF를 200주를 샀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ETF 한 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5%입니다. 1,000만 원 분의 50만 원이니까 5%가 맞죠. 그런데 B는요, 한 주가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합니다. A의 경우 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절을 최소 5% 단위로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B는 최소 0.5% 단위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포트폴리오 전체로 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식 비중을 조절할 수가 있게 됩니다. QQQ나 스파이 같은 앞에서 보여드린 해외 상장 ETF들 50만 원에 달하는 한 주당 가격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요, 국내 상장 S&P 500, 나스닥 100 ETF를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아직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주당 가격이요, 대부분 1만 원대 초반에 불과하죠. 2008년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정도만이 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고맙게도 국내 자산운용사들 보수이나 경쟁을 경쟁적으로 하면서 보수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타 비용과 같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까지 고려를 하면 해외 상장 ETF보다 실질적인 보수는 더 높을 수가 있겠지만 어쨌든 과거와 비교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게 보수가 책정되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퇴직연금이나 중개형 IS 계좌 같은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국내 상장 ETF들만의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ETF를 제외하면은 모두 환노출 ETF이기 때문에 해외 ETF를 직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달러 투자를 병행하는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내 상장 ETF도 나쁘지 않다, 나름의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분들 나름의 이유로 국내 상장 ETF가 아닌 해외 상장 ETF에 투자해야 하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죠. 이런 분들은요, SPLG와 QQQM이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스파이와 IVB 그리고 VOO 세 ETF와 동일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SPLG입니다.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는 동일한 ETF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SPLG 역시 S&P 500 패시브 ETF입니다. S&P 500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SPLG의 운용사는요, State Street Global Advisor, 즉 SSGA입니다. 이 스파이와 운용사가 동일하죠. 이 SSGA가 운용하는 또 다른 S&P 500 ETF가 바로 이 SPLG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서 보여드렸지만 기초지수가 S&P 500으로 동일합니다. 심지어 보수는요, SPLG가 더 낮네요. 스파이가 0.09%인 반면에 SPLG는 0.03%입니다. 참고로요, IVB, VOO의 보수가요, 이 SPLG와 동일한 0.03%이죠. 물론 운용 규모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스파이가 가장 대표적인 S&P 500 ETF인 만큼 SPLG 대비해서 30배 이상의 자산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파이가요, 워낙 독보적인 규모를 자랑해서 그렇지 SPLG 규모도 작지는 않습니다. 밑에 거래량을 좀 보시면 당연히 SPLG가 스파이 대비해서 훨씬 낮긴 합니다만, 수십억 원 단위로 트레이딩을 굉장히 빈번히 하시는 분들이 아니시면 거래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편입비 상위 10개 종목을 비교한 것인데 보시면 거의 똑같죠. 편입 종목 당연히 똑같고요. 편입 비중도요,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까지 가야 0.02%포인트, 0.01%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도 완전히 동일한 종목들도 보이죠. 500개 종목이 넘게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 10개 종목만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500개 종목 다 비교해 봐도 이 정도 수준의 차이에 불과합니다. S&P 500 동일한 기초지수를 추종하고 그에 따라 편입 종목 그리고 편입 비중도 스파이, SPLG 이렇게 거의 동일하다 보니까 당연히 성과도 똑같죠. 오른쪽에 있는 표를 통해서 또 구간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고, 왼쪽은 스파이와 SPLG의 최근 1년 누적 성과를 같이 그려놓은 건데, 실은요, 이게 두 줄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의 두 줄인데 한 줄처럼 보일 정도로 완전히 같은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100 대표 ETF가 바로 이 QQQ이지요. QQQ와 동일한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고, 그러나 주당 가격은 QQQ보다 낮은 패시브 ETF가 바로 QQQM입니다. 스파이와 SPLG의 운용사가 동일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QQQM도 QQQ와 동일한 운용사인 인베스코가 운용하는 ETF입니다. 작은 운용사에서 이름만 비슷하게 만들어 상장시킨 ETF가 아니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SPLG가 스파이보다 보수가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QQQM 역시 QQQ보다 보수가 살짝 낮네요. QQQ가 0.02%인 반면에 QQQM은 0.15%입니다. QQM은요, 2020년 10월 13일 상장한 ETF예요. 이제 상장한 지 1년이 조금 더 지난 ETF이기 때문에 당연히 순자산 규모나 거래량이 이 QQQ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해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SPLG와 마찬가지로요, 장중에 트레이딩을 굉장히 빈번하게 하시려는 투자자분들이 아니시라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매도하기에는 큰 불편함이 없는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QQQ와 QQQM의 편입비 상위 10개 종목 거의 동일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성과도 거의 유사합니다. QQQM과 SPLG의 2021년 12월 28일 종가인데요.
역시나 $1를 1,150원으로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해 보면 QQQM은 19만 원 정도, 그리고 SPLG는 6만 5천 원 정도 수준이니까 스파이나 QQQ 대비해서 한 주당 가격이 그리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체감하실 수 있게 비교를 해드리면 QQQ 한 주 살 돈이면 QQQM을 2.47주 사실 수가 있고요. 스파이를 한 주 사실 돈이면 SPLG는 무려 8.5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주당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고 심지어 스파이와 QQQ 대비해서 보수도 낮으니까요. 한 주당 가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이라면 QQQM이나 SPLG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